안녕하세요,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예, 여기 스토리방인데 너무 궁금해서 북촌을 지나가다가 들렸어요. 네.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? 여기는 우리 이 마을 네. 사람 중에 음, 한 220년 전에 음, 사람이 있었는데, 네, 그분이 이제 여기서 북촌 포구에서 네, 이렇게 우도 갔다 오다가 예,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 음, 대만 팽호도까지 16일 동안 표류해서 거기 대만에 표착해가지고 이 중국 이 양자강 이남으로 해가지고 저 북경까지 해서 또 이 만주 벌판을 음. 넘어와가지고 압록강, 우리나라 의주 등등 해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 제주도까지 온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방이 하나의 스토리방입니다. 스토리방. 예. 그러면 이방희 선생님께서 이 북촌에서 태어나신 분인가 봐요? 네, 원래 북촌 아, 분인데 예, 예. 이제 좀 무과에 어, 합격해가지고 어, 젊은 나이에 이제 서울 가가지고 어, 정조임금 호위병 어, 호위하는 무관으로 있다가 음,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 음. 고향 북촌에 와서 와서, 저 우도 모친 묘가 있는데 음, 그 묘친묘를 이제 북촌에 이장하려고 북촌 사람 등 7명 합쳐서 8명이 8명이. 우도 갔다가 네.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런 그럼, 사연입니다. 그러니까 이방이게 표류기네요. 예, 말해서. 표류기. 선생님도 북촌 고향인 거예요?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아, 이 고등학교 졸업 여기서 하고 아, 직장 다니면서 조금 네. 이제 고향을 떠나서 쭉 아, 살다가 예, 지금 퇴직한 후에 예. 농사 지으면서 하다가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. 아, 네. 이런 한 70년 동안 전혀 몰랐었는데 아, 이런 북촌 출신이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아가지고 네. 이 스토리방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방이, 그러면 거의 한 220년 전 정도? 네, 정조시대? 1796년도 어, 이 사건이 일어난, 예, 표류가 일어난, 네. 예, 그렇군요. 저는 이제 앨리스 투어라고 1인 네. 여행에 이제 투어를 진행하는 아, 사람인데, 예, 그렇습니다. 제주도도 또 너무 사랑하고, 예, 또 제가 사는 주소지는 함덕이거든요. 예, 근데 또 가까이 이렇게 예, 지나가다가 이렇게 선생님을 우연히 뵀잖아요. 예. 그랬는데 너무나 재밌는 그런 얘기거리인 것 같아요. 아, 예, 그리고 물론 제주도가 여러 유명 관광지가 많잖아요. 예, 그리고 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조금 알기에는 예, 이 북촌이 4.3 예, 피해가 가장 심했다는 예, 그 제주도에서.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길을 걸어가다가 선생님을 뵀는데 예, 또 이렇게 이방익에 대해서 예, 선생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니까 이 북촌이 또 막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. 예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함덕에 살고 예,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동네부터 예, 조금 더 자세히 골목 좀 알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와중에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은 또 너무나 이방익 선생님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방익 스토리방까지 이렇게 예, 만드셔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. 예, 아이, 감사합니다. 예, 그래가지고, 이것도 여행의 또 한 코스에 네, 들어가지 않을까, 예, 그런 얘기도 있고, 그런데 또 이방에게 이게 스토리에 대해서 또 누가 책을 직접 지으신 분이, 작가가 네, 예. 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죠. 그 작가가 작가님이, 성함이, 권무희 예, 예. 작가님이라고 네, 그분이 예. 제주도 분이 아닙니다. 아닌데도 경기도 불구하고, 화성 예, 분인데 예. 한 20년 전에 제주도 이제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네, 우연히 제주도 탐라 기년이라는 책 중에 네. 이방이 관련 기사가 한 4줄인가 몇 줄 나온 거를 봐가지고 보시고, 이런 제주도에 사람이 있나. 그래서 한 3년인가 5년 동안 뭐 하여튼 왕조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. 예, 서울 이 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다니면서 네, 이방인에 관련된 그런 기록 네. 전부 조사해가지고 네. 그래서 책 2권을 쓴 겁니다. 이방인 표류에 관한 책, 네. 또 이방인이 직접 대만
까지 까지. 표착해가지고 아. 대만에서 약 9개월 동안 이 돌아오는 과정을 그러면 직접 3번에 답사해가지고 그 책이 어디 네. 있어요? 그 책이 요 이방이 제주 표류인 이방이 길을 따라가다. 저도 한번 보여줘요. 예. 이 책도 있고. 이 작가가 직접 그 중국을 예. 3번 정도 답사했어요. 이방이. 예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전에는 저 책은 또 하나 더 요거는 있어요? 이제 이방이 표류기. 요거는 이방에 관련 그 뭐를 쓴 거고, 요거는 이제 작가가 답사한. 답사한 거 기록이고, 예, 예. 이거는 이방이기 대사고. 예. 근데 요 그렇군요.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주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. 그렇죠. 북촌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제주도 사람도 잘 이 이방인에 관련된 모르고, 그렇죠. 후손들도. 후손들이 이제 벌초하고 다니면서 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비석이고. 그 비석 있어도 그 벌초할 때는 막 바쁘잖아요. 네네. 그 비석 잘 안 봐요. 그렇죠. 후손들도. 맞아요. 근데 잘 몰랐었는데 네. 이 책이 나옴으로써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알고, 저도 전혀 몰랐는데 네. 중앙일보를 보고 알았어요. 중앙일보에 이방의 표류기 뭐 등등등 기사가 쭉 나온 걸 봐가지고, 그래서 이 네 사무소에 전화해서 이만저만 북촌 출신 이방이가 있는데 네 사무소에서 아느냐 물어보니까 네의 그 사무장이 네 사무소에 책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빌어다가 봐가지고 감탄했어요. 감탄. 북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. 전혀 뭐 제가 70 몇 세인데 그동안 전혀 모르고, 맞아요. 또 북촌 웬만한 사람도 모르고, 잘 모르고. 그래서 맞아요. 이 책을 한 2-3번 읽은 다음에 그러셨네. 이건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포구에 표지판이라도 하나, 시청이라든지 2층에서 세우도록 그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번 트라이를 했어요. 했는데 시청이나 이 조천 후배 네. 잘 받아들이지 않고, 또 그 조천 우리 제주시 예산으로 이 표류방이라 스토리방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자치 예산에 반영해도 했는데 안 되죠. 안 되고, 그래서 직접 제가 이제 표구 어디 포구에 조그만하게 표지판도 제가 지금 적어놓고 세워놓고 등등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방이 그 기념사표라도 조직해가지고 널리 알려보려고요. 근데 무슨 우연히 이제 우리 여사님 만나가지고 여사님도 적극 돕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날개를 단 그런 기분입니다. 네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방희 선생님이 그 우도로 어머니 산소에 이장하러 갈 때 그 기분으로 우리가 이방희 선생님에 대해서 그 표류기에 대해서 널리 좀 알리고 싶으니까 같이 한번 또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거잖아요. 그리고요, 또 강조한 거는 이방희가 220년 전에 이제 이 풍랑 만나서 표류가 하게 된 게 아닙니까?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그 연암 박지원입니다. 정조 임금이 연암 박지원 분한테 이 이방희를 여러 번 만나가지고 제대로 책을 만들어 보라. 그 기록에 있는 서이방 익사. 또 세월이 지나서 좀 묻혔네요. 네, 세월이 묻히다가 1914년에 최남선, 우리나라 그 최초 청춘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이방익이 그 표회가를 그 1914년도에 그 게재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시간이 가니까 좀 묻히다가 권무일 작가가 이런 책을 100년 만에, 그러니까 이 최남선이 청춘 잡지 한 것도 100년 만에 알려졌고, 그 후에 이제 권무일 작가가 이 책을 100년 만에 또 발간해서 또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또 이 스토리 방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빨리 알려지겠네요. 그런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우도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를 했잖아요. 근데 그 8명이 안 죽고 다 살아났잖아요. 그거는요,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. 근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, 사실은. 그리고 또 먹을 걸 미리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그저 그야말로 그냥 들이닥친 건데 다 같이 살아서 왔다는 거, 그 정조 임금도 아마도 그런 거에다가 또 많은 관심을 더 가지지 않았나. 그래서 살아왔다는 게 기적이죠.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배 안에서 16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등등하는데
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. 이제 그 5일 만에 예. 비가 으수같이 와가지고 예, 예. 그 이제 옷에 그 옷에. 빗물을 이렇게 물을 물을 대잔을- 공급했지, 그래도. 네. 하다가 또 10일 만에 이제 10일 동안 먹지 못하니까 완전히 기진맥진이 기진맥진이지. 그때 순간에 그 10일 만에 이만한 그 고기가 큰 고기가 배 안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 8사람이 그 그걸 이제 또 나눠 먹고. 나눠 먹어서 겨우 16일 동안 그 끝에 이제 평호도에 이제 도착하게 돼서 살아나고 그래서 예, 또 살려고 하니까 평호도 그 저기 평호도인데요 여기 요리 평호도 살려고 하니까 마침 그 거기 그 평호도에 옛날에 그 이렇게 민물 할 때 고기 들어오면은 썸물 할 때는 이제 물이 빠지면은 나머지 고기가 그 해서 그 잡는 잡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돌아보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.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 배는 부서지고 이제 나가버리고 사람이 기어 오르니까 8사람을 평호도 이 마을에 해서 살아났는데 살아났네. 거기도 이제 그 해난 사고에 살려주는 어떤 신이 이제 살려준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을 기이 살게 예. 만들어서 다시 이제 예.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. 예. 하여튼 재밌네요, 저는. 네, 그리고 예. 제일 이 정조 임금이 감탄한 게 옛날 그 조선시대 양자강 이남에는 이 조선 사람이 별로 가본 사람이 없잖아. 근데 이제 이방인은 대만으로 해서 이 양자강 이남으로 해서 특히 또 청나라 황제를 만나서 그 조선까지 가도록 허가를 받고 중국 국경에서 그 압록강까지 그 중국 관리들이 외국사를 호위해가지고 이 안전하게 조선까지 이 사람들을 다 그 호위해가지고 인계를 시도록 명을 했기 때문에 등등한 거를 전부 정조 임금이 들어가지고 감탄한 겁니다.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조선 사람. 그렇지. 예. 이제 압록강 딱 오니까 의주 부윤 김진현이라는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 사람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,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귀국하는 사람이다 해서 그 인계를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이방인 108명한테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. 어때서 너희들이 중국을 왜 갔느냐. 가또 어떻게 돼서 전부 조사한 거를 정조 임금한테 보고를 하니 그 왕실 기록, 일정록의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 기록 안에 보면은 그 사람 명단이 다 나와요. 소지품, 돈이 얼마고 특히 이방인이 그 동안 쓴 한글 일기 서권이 있다는 것까지 그 일성록에는 그랬구나.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요 이제 권무희 작가가 그 기록을 전부 들춰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답사도 하고 일단 쓰고 했구나. 네. 어쨌든 재밌네요. 재밌지만 이게 그냥 이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 신문에 몇 줄 나온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우연한 기회에 그 신문에 그 기사를 보고 내가 북촌에서 나도 태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정말 뭐 기관에다가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뭐 선생님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이런 방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. 그리고요 이방인 관련 스토리를 만드는 배경이 제주도의 역사적 인물로는 이제 김만덕, 김만희, 그다음 이 이방인 또 그걸 권무일 작가가 직접 다 쓰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김만덕 할머니 그 기념관은 이게 건립중에 있죠. 김만희 한마공주 의귀에 있잖아요. 남은 이길이 있고 이방인 관련은 뭐 표지판 하나 없어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. 북촌의 표구에라도 좀 큼직하게 표지판이라도 세워가지고 여기 저 올레길 그 코스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좀 보고 그런 그 아직은 그런 분위기도 안 되고 해서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. 최근에는요 우리 국어 1학년 모의고사에 회화가 그 시험 문제 나왔어요. 고등학교? 고등학교. 또 이 표회가가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부른다는 겁니다. 지금도 표회가 노래를 지금도 불려요. 그리고 이 이방인 이 사람 자체가 임금 호위하는 오의장 요새 같으면 하여튼 경호실에 뭐 호위무사
의장이었는데, 이 정교임금이 추가로 귀국한 다음에 요새 같으면 지역사령관, 전주 중군으로 임명을 했어요. 진급했네요. 네, 진급은. 그냥 겸직을 해준 거예요. 겸직 임명을 했는데, 이방희가 저 표회가에 보면은 중군은 너무 과하다. 자기 덕분에 자기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그동안에 표로한 기록을 적어가지고 새해 그 알리는 그 일만 하겠다 해서 부천에 와가지고 지금 생가가 저기 있습니다. 웬만한 사람은 욕심 부리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땅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 8명이 탄배가 전복이 안 되고 흘러서 왔고 살아서 이 얘기가 전해지는 거는 성품이 좋으신 분이겠죠. 그러니까 일단은 그 8명이 탄배가 전복이 안 되고 흘러서 왔고 살아서 이 얘기가 전해지는 거는 성품이 좋으신 분이겠죠. 예, 인간성이 그 당시에 이제 손에 6사람이 타고 나가서 흥방불명 해보니까 그렇죠. 당시에 부천 사람들이 오죽할 겁니까? 그러니까. 한 몇 달 정도 찾아 헤매지. 혹시 신이라도 이 육지에 올라오지 않을 건가 해서 부천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9개월 만에 돌아왔으니까 오죽할 겁니다. 깜짝 놀랐죠. 맞아.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또 이방인이 부친, 이방인 조부, 할아버지 다 임금을 지키는 무관 출신들이. 그러니까 3대가 임금을 지키는 그 벼슬을 했다는 게 특이한, 특히 이런 저 북촌에서 올라가서 옛날 이 북촌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한 혼자 이상 걸려요. 그러니까요. 어려서 여기 할아버지는 그 영조 임금이 돌아가니까 북촌 사람 50명을 같이 가가지고 무덤을 담는 그 행사였습니다. 맞아요. 그거를 북촌 사람 50명이 가서 노래불비를 밟았다는 기록도 있어요. 어쨌든 뭐 3대가 덕을 쌓았네요. 3대가. 그래서 이방희 선생님에 대한 그 스토리 듣기만 해도 왠지 그 조그만 희망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이거를 좀 계속 이렇게 후대에도 좀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. 그리고요, 예. 이 이방희 씨 그때는 이제 먹고 전화위복 이런 어떤 역적인 속에서도 살아났다. 그리고 단결. 예, 그런 소통을 안 하면 그 8명이 서로가 그 합이 안 맞으면 그 조그만 배에서도 누구 한 명 죽을 수도 있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 8명이 단합을 해서 같이 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알면서 또 그거를 좋은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는데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거네요. 제일 문제는 이 작가입니다, 작가. 권무일 작가님이 경기도 분이라도 제주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한 몇 줄에 불과한 그거를 가지고 한 5년여 해가지고 책을 2개 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권무일 작가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이제 이런 역사가 묻혀질 뻔했죠. 묻혀질 뻔했죠. 그 권무일 작가님한테도 감사할 일이고 선생님께서 또 여기다 관심을 주니까 좋은데 저 또한 또 지나가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 거예요.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또 다 같이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 시대에 또 필요한 얘기 같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육지에서 여행자들이 오면 이 북촌 얘기를 꼭 끼워서 여기도 올레 19코스 가는 길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올레꾼들이 걸으면서도 이런 얘기가 있구나. 그럴 때 딱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또 하나 추진했으면 시작이 좋은 것 같네요. 그리고 또 좋은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권무일 작가님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. 직접 한번 만나보고 더 진짜 얘기를 더 생생하게 더 듣고 싶네요. 우리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